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거사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제43강으로 들어가서 비복오행하고 정음정량오행은 어떻게 어디다 쓰는가 알려드리고, 또 석회오행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쓰는가, 무엇을 찾는데 그 오행이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기본적인 이기약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이기약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산의 형을 알고 산에 들어가서 배워야 쉽습니다. 그냥 산에 맹목적으로 오행만 알아가지고 조금 몇 가지 오행 안다 해서 산에 들어가 봤자 말짱할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째, 용은 무슨 오행으로 용을 찾고, 과엽은 무슨 오행으로 과엽을 찾고, 득수두파 자향 이런 것은 무슨 오행으로 찾고, 또 맥기는 무슨 오행으로 찾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힘들지만은 지리학을 하는 초보자나 중급자 분들한테 특히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기학을 알고 산에 들어가야 된다. 이기학만 알고 산에 들어가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용이라는 것은 어떻고 무엇이 어쨌다는 것은 그 현기적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산에 들어가서 배워야 싹싹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백날 산에 가봤자 뭘 알아야 배우죠. 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행도 모르고 이기약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엇을 알겠어요. 또 현기라는 것은 현기도 한두 가지가 있어야죠. 수십만 가지가 있는데 다 들어버리고 혈에 대해서 찾아서 필요한 것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차근차근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지게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기약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현기약이다. 이것을 알고 산에 들어가야 산의 움직이는 것과 용의 움직이는 것과 맥의 움직이는 것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혈차로 들어오는 맥은 어떻게 생기는가, 무슨 오행으로 보는가, 또 산사주는 어떻게 뽑는가, 산에서 개는 어떻게 뽑는가, 이걸 알아야 명당의 기륭하복을 할 수 있죠. 안산 몇 개 가지고는 무엇이 있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돼, 까마득한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전혀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안산에 무엇이 있으면 또 무슨 행위가 기륭하복이 와요. 그러나 진실하게 알려면은 힘들더라도 이기학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현기학을 조금이라도, 현기학은 스승 찾아서 배워야 돼요. 혼자 가서는 산에 백날을 가봤자 모릅니다. 또 스승님한테 한 날을 배우면 계속 스승님하고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한 날을 배우면 그 유명한 묘지를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좌양은 놓고, 산은 어디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생겼고, 산은 어디가 무엇이 있고, 용은 어떻게 내려왔고, 맥은 어떻게 내려왔으니까 이것이 갖춰져 가지고 대혈로 갖춰졌구나라는 것을 아주 대혈을 찾아가서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스승님은 그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배우면 두 개, 10개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44강에서는 제가 충청도 충북 음성에 가서 묘지 한 자리를 써드리고 왔습니다. 내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효자분이면서도 지극정성을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가서 봤더니 바로 그 자리에 운중선자라는 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셔드렸는데, 지난주에요, 모셔드렸는데 44강에서 실전으로 묘지 쓴 것하고 방향하고 이런 것을 실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좀 가실 거예요.
실전 용어 해설과 영월도 해설과 모든 것을 그려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굉장히 혈이 좋은 혈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찾아가 보실 분은 찾아가셔서 보셔도 헛걸음은 안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비복오행이라고 있어요. 비복오행. 비복오행으로는 무엇을 보는가? 혈처에 올라가가지고 혈을 찾아봐요. 비복오행은 일명으로 들어가면은 정음정량오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비복오행 뚝 띄어버리고 혈쳐서 본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또 정음정량오행으로 이제 직접 들어갑니다. 정음정량오행으로는 무엇을 보는가? 정음정량오행은 혈처 등 뒤에 있는 일절의 기륭하복을 보고 모든 혈처 주위에 있는 옥인이나 인목이나 훈원이나 내전이나 선익이나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정음은 뭐이고 정량은 뭐이냐? 첫째 정량은 건, 갑은 노양이요. 곤, 을, 른, 노녀요. 감, 개, 신, 진은 중남 가운데 남자요. 중남이요. 이, 임, 인, 술은 중녀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뭉쳐서 정량입니다. 그래서 정음, 정량. 바로 이것이에요. 정량입니다. 그리고 정음은 무엇이냐? 진경해미 장남하고 손신장녀하고 간병소남하고 태정사축 소녀는 정음이 되어요.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음 정량을 찾습니다. 가령 양용으로 들어오는 입수는 음자를 해서 맥이 양맥으로 들어오면은 입수를 찾아요. 음자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자를 놓고 맥이 양으로 들어오면 음으로 좌를 놓고 혈이 생기고 음으로 들어오면은 양으로 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내 음이요 음내 양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기가 양으로 들어오면 혈은 음으로 떨어지고 음으로 들어오면 혈은 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수를 보아요. 그래서 음자를 해가지고 득수와 파를 찾아가지고 놓는 것이 정음정량이다. 음용의 입수가 되면은 양자를 해가지고 득수득파를 찾아서 놓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정음정량 모르면 어쩌겠어요? 알아도 입수 알면 뭡니까? 자양도 모르는데 득수득파도 모르고 물론 세보면 나오죠. 특수득파 있어도 상생상극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39강부터서는 이 기약을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고급자분들을 위해서 탐난검은 구성에서 맺는 혈은 어떻게 맺는가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양득수에는 음파요. 음득수에는 양파를 놓는다. 또 좌선수는 양이니까 음향을 놓고 우선수는 음이니까 양향을 놓는다. 똑똑 나와버리죠. 이거 간단해요. 수월하게 애울 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나가요. 가령 신임진은 수국이죠. 신임진이 수국으로 되었으면은 금용으로 나가니까 용은 신이요 득수는 임이요 파는 진이죠. 진파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양의 임향을 놓고 또 진파를 한다. 또 석회오행이라는 것은 이 혈처에 들어가서 수구를 보아가지고 용과 국을 찾아가지고 그 용과 국에서 혈처의 길과 흉을 찾아냅니다. 석회오행이요. 그래서 석회오행은 뭐냐? 신술, 건해, 임, 자, 파는 파를 보고 정하는 것이에요. 석회오행이 파를 보고 국을 찾고 국을 봐가지고
용을 찾고 용을 봐가지고 기륭화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술건에 임잡하는 화국이요. 화국이면서 무엇인고는 용은 을목룡이다. 그 을목룡이 들어오는데 생황에서 씩씩하게 들어와야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축간인 갑묘파는 금국인데 용은 정화룡이라고 하더라. 일신정기 사룡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4룡이 아니에요. 또 정미곤신 경유파가 되면은 목국이 되는데 그 목국에는 개수용이 된다 하더라. 그리고 정미곤신 경유파는 목국의 개수국인데, 이것이 석회유행으로는 혈체에 올라가서 국을 찾아가지고 용을 찾아내서 그 기륭화복을, 혈과 관계의 기륭화복을 본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국밖에 없어요. 토국은 없어요. 금목수화토 오행인데 토국은 없어요. 그래서 토는 수 따라가고 화 따라가 다녀버려요. 그래서 토국은 없고 4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신술, 건해, 임자, 개축까지는 화국이라 하더라. 개축간인 갑묘까지는 금국이라 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밖에 없으니까요. 4개의 그 용중 중에서 금국에는 정화령이요, 목국에는 개수령이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화국에는 을목룡이요, 금국에는 정화룡이요. 이런 식으로 용이 알아야 돼요. 용을 볼 때에는 혈체에서 봅니다. 다른 데 가서 안 봐요. 사람들이 산 쭉쭉쭉 내려오고 돌아다니면서 재고 내려온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혈처에 앉아서, 이거 혈처에 앉아서 이 용을 다 봐요. 무슨 방향인가를 봐가지고 용이 어떻게 생겼다. 단 조산에부터 내려오는 용이 건용이면은 건용의 맷절 하에, 이렇게 하죠. 건용 맷절 하에 무슨 맥으로 일어나가지고 맥기의 맷절 하에 무슨 혈이 맺어졌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게 중요하죠. 이 혈처는 사상에서 기혈로 푹, 산상에서 먹는 것은 기혈입니다. 말탈기자 기혈이요. 기할 기자가 아니에요. 기할 기자는 땅바닥으로 내려가서도 맺고 한쪽 귀퉁이에서도 맺고 개기역에 맺는 것이 기할 기자 기혈이고, 이 말탈기자 기혈은 앞이 늦으면 앞을 보고 오고 뒤이 늦으면 돌아서서 조선을 보고 오고, 딱 2가지입니다. 그런데 기경계 섬혈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이 말탈기자. 말을 타면은 어떻습니까? 말의 안장이 있죠. 안장처럼 포근에 들어간 가지고 앞산 뒷산이 탁 있을 때 이거 가운데다 맺는 것이 말탈. 그러니까 산상에서 맺는 것이 말탈기자 기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인혈이 있는데 천에 속하죠. 문필이 좌측에서 도와주고 옥인이 우측에서 도와주니까 문장이 나와도 재상, 삼정승급의 재상들이 나오고 정승이 나온다. 이렇게 좋은 혈이다. 그런데 잘못 알면 기혈을, 이걸 왜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99.99%는 이 용을 타고 내려오다 여기서부터 맥인데 맥에서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여기가 혈이라고 그래버려요. 이곳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혈이라고 갖다 쓰면 폐가 망신을 해요. 물도 얼마나 좋게 감아줬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나갑니다. 그 기가 막히게 짜여진 것이에요. 그런데 산상의 대갈룡에서는 물이 필요 없어요. 갈룡음수 같은 거, 이런 거, 갈마음수, 갈룡음수 이런 것은 앞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상의 기경계열은 바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상이라도 서 있으면 바람을 타도
앉아 있으면 바람이 안 타요. 그러면 산상에 기경제 서멸로 맺는 혈은 어떻습니까? 묘지 봉우리가 낮게 써야 된다. 높으면 바람이 닿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녹존성, 이 초보자부터 고급자분까지 다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녹존성에서 맺는 혈은 정혈로 맺는 것이 드물더라. 한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배 쪽에 엽는지라듣기 한쪽에다가 혹 달고 있듯이 맺는다. 바구리를 품고 있듯이 품어 가지고 혈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이나 좌측이나 중요한 것을 딱 품은 것처럼 맺는 것이 녹존성에서 맺는 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없죠. 가운데에서는 양쪽을 보호해 주려고 가운데서 아무리 좋게 보여도 녹존에서 맥이 나오는 건 위태위태해요. 살을 하나씩을 꼭 다니까 그 살을 피해 줘야 돼요. 오늘 여기서는 토성녹체를 말씀드리거든요. 화성녹체가 또 있어요. 화성녹체에서 다는 것은 혈 맺는 것이 비슷비슷한데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혈을 맺어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첫째 산상에서는 바람을 타지 말 것, 산 아래서는 습기, 물을 조심하고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을 잘 볼 것, 합금이라고 그래요. 혈처 앞에서 물이 합해지는 것이 합금, 그렇습니다. 물은 반드시 합금해가지고 살기를 달고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묘고지지로 나가고 절태지지로 나가고 물이 그렇습니다. 생황지지로 나가면 그것은 파국살이에요. 충파살이라 해서 혈을 충한다 해서 혈의 생기기를 충하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풍파가 나오고 자손이 어린 자손들이 쑥쑥 쓰러지고 그래요. 녹존 중에서도 협기목이라 하는 것은 녹존 중에서도 목을 달고 있는 것이 협기, 양쪽에서 목이 중앙에 있는 녹존을 보호하고 있는 데서 맺는 혈, 그것을 알아두시고, 협수에는 녹존, 협수는 바로 가서 바르게 맺는데 나머지 네 가지의 혈은 절대 바구리를 품고 있거나 무엇을 품고 있듯이 오바닥에 품어준 곳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서 맺는다는 것. 녹존에서 현목에서는 맺기가 산상이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중간에서 맺거나 산 등성에서 맺는 기혈인데, 맺기가 한쪽 변으로 가가지고 개이하게 이쪽 한쪽 변으로 가서 맺는다. 이거 중앙이 아니죠. 중앙맥은 가맥이에요. 협기목은 기혈로 맺는다. 그리고 협수목인데 이 수성체죠. 수성체 줄렁줄렁 내려온 것이 수성체예요. 수성체로 된 녹존성에서 맺는 혈은 화성에서 수성체를 달아버렸으면 혈을 못 맺습니다. 그런데 토성을 달았기 때문에 토성은 녹존, 토는 왔다 갔다 한다 했죠. 화 따라가고 수 따라가고, 그래서 파금도 되고 녹존도 된다 그 말이에요. 토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녹존은 토성의 녹존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정중앙으로 맥이 내려와서 가운데다 맺습니다. 왜 그런 거는 토곡수해서 파랑을 치면 안 되니까 중앙에서 함께 다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가서 맺어요. 그러면은 비선은 어쩌나? 비선, 좌우 비선, 어깨비자예요. 팔비자. 좌측령 우백호 생긴 모습은 어쩌냐 그 말이에요. 이 녹존에서는 전부 다 뾰족뾰족합니다. 전부 다 뾰족뾰족해요. 살벌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맺기가 뾰족뾰족해서 나간 곳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살기를 다니까 찾기 쉽죠. 뾰족뾰족이 나간 곳으로 가지 말고 보기 좋고 한쪽이 중앙이 아닌 곳으로 가가지고 한쪽 품어주는, 들고 있는 것처럼 품어준 곳으로 딱 가서 혈을 맺는 것이 녹존성에서 맺는 혈이다. 녹존성의 화성에서 나온 녹존성에서는 술을 달고 있으면 혈이 없다 그러더라.
그런데 토성체로 나와가지고 이 화생토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혈로 맺어져요. 맥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평지에서 한쪽 변으로 붙어서 기혈로 맺는다. 아래로 내려가지고 평지요. 여기는 맥이 아래로 푹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지에다가 맺는다. 산상에서는 맺지 못한다. 녹존 수성을 단 곳에서는 산 중앙 우계로 올라가면은 살기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혈을 맺지 못한다. 또 아래로 너무 내려가 버려도 물이 들어요. 수화상전하니까 수화화가 상전합니다. 그래서 야지에서 내려가 가지고 돌로 솟은 곳에다가 혈을 맺는 것이 수성체를 단 녹존입니다. 협기화성체인데 협기화성체라 하는 것이 이게예요. 이게 화성체 화생토 해서 너무나 강해요. 밑에서도 화기가 왕성하고 이 화기가 왕성해가지고 들들 볶아버리는 혈인데, 그러니까 이런 혈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손들이 성질이 급하고 남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무관이 나와도 고집시어갖고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의 하고 싶은 행위만 하는데 그래도 잘때요 혈이기 때문에. 화성체에서 녹전 토성으로 일어난 곳에서는 맥기가 산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말이에요. 산상에서 맥기가 산등성이로 내려와 가지고 쭉쭉쭉 내려와서 산의 등성이에다가 맺는다. 그래서 여기는 야지가 아닙니다. 산의 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어요. 화생토 하니까 기가 너무 강하죠. 그래 순전 앞에 여기가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기는 바로 가다가 혈처를 살짝 돌아봐 주어야 진실한 혈을 맺어요. 여기가 돌아보지 않고 쭉쭉쭉 내려가거나 반드시 내려가 버리면은 살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곳에 혈이 없습니다. 살짝 굽어서 돌아봐 줘야 비로소 대혈로 맺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금, 금성체를 달아준 곳에서 맺는 혈은 녹전성에서예요. 녹전성으로 일어나가지고 금성체를 달고 있는 산에서 맺는 혈은 그 말이에요. 맥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측면으로 돌아 앉아서 측내를 두고 겸국을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맺는다. 이 맥기가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한쪽으로 돌아가지고 국은 겸국, 여자가 다리를 애기 날라고 다리를 이렇게 펴고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끝이 어떻습니까? 겸국에서 끝이 안으로 이렇게 굽어져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야 진실한 겸국이라고 합니다. 개구라고 그래요. 이 입을 열어줬다 해서 개구. 겸국에는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들어요. 잘못하면. 겸국에서는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말 것. 맥기가 온 흔적이 분명해야 돼요. 맥기 온 흔적이 없으면 가열입니다. 또 토성으로 맺어진 곧 녹존에서 혈을 맺으면은 산등성이 부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람이 길을 넘어다 다니는 곳에서 그 길 옆에서 맺는 혈이 토성체의 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이 들어가야 할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넘어다 다니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넘어다니는 길이 그 옆에서 한쪽에서 조그만하게 대와를 열고 만들었어요. 큰 와국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대와소국을 이루면은 혈 찾기가 진정 어렵습니다. 그 선사들이 말씀하시기를 신안이라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혈이 숨어 있으니 신안이라서 그 어느 누가 찾을꼬 그러죠. 이런 대화 속에서 맺는 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화라고 해서 다 좋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대화 속에서 혈이 어떻게 맺느냐. 은은미미하게 대화 속에서 중앙이나 좌측이나 우측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죠. 와는 물이 드니까 딱 그려놓고 10도를 그려놓고 중앙에나
중앙이나 좌측이나 우측으로 상이나 이렇게 해서 돌국처럼 살짝 은은미미하게 솟아난 곳이 혈처다. 찾기 쉽죠? 혈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단 알아야 될 것이 음양이기는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 그래야 이 혈처에서 득수득파 혈과의 관계 이런 것을 기름 관계를 알려면은 이기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산에 들어가려면 현기를 조금 알아야 된다. 스승님하고 몇 번만 가면 찾기가 쉽습니다. 스스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유명한 산소에 들어가서 그냥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맥을 재고 입술을 재고 혈처에 되어 있는 계린처까지는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붙어서 또 맥기에 나온 맥기봉이 어떻게 생겼는가 기륭하복의 생황사절로 12운송으로 재가지고 어느 방에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 각각의 사는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으니까 어때서 좋다라는 답을 혼자라도 파가지고 공부를 해야 좋은 명당에 가서도 간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갔다가 좋구만 덩실한 게 좋지요. 그것만 알려면은 평생 100년 1000년을 댕겨도 몰라요. 혈처에 뒤에 가가지고 혈처에 앉아서 과엽을 먼저 보고 교산을 보고 주산을 보고 현물을 보고 과엽을 보고 맥기봉을 보고 맥기가 좌측으로 도는가 우측으로 도는가 보고 용은 일신중의 사령 중에 무슨 용인가 보고 혈처의 관계는 어떤가 보고 득수득파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산은 어떻게가 보고 안산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물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보고 간단하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러나 혈처에 앉아서 내반 정침으로 다 봅니다. 내반 정침으로. 그러나 좌양과 득수와 파 이런 거 사와 나성을 보는 방법은 예반봉침으로 봐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34강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에 가서 묘지를 쓰고 왔어요. 생생하게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운중선자라고 혈이 참 좋습니다. 정의로운 맥도 정의롭고 용도 정의롭고 하나 어긋나지 않는 그런 좋은 데가 있었어요. 다행히 효자분이어서 써드리고 왔는데요. 44강에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